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퐁퐁퐁 이퐁 작가 선생님과 함께 하겠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교대부설초등학교 송가람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6학년 실과 선생님께서 실과 시간에 우리 반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선생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이다. 선생님을 나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하겠다. 나는 원룸에서 지냈었는데 어느 날은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집에 늦게 들어갔다. 너무 힘들어서 무작정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다. 그때는 9시 뉴스가 이제 막 나오고 있을 때였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보니 가위에 눌려 있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작은 미니 냉장고 위에 누가 앉아 있었다. 분명 아는 얼굴인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그런데 전에 내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땡땡이는 잘 지내냐?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이야기했다. 몰랐어? 걔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친구가 지금 이곳에 있었다. 다리 한쪽은 세우고 한쪽은 구부린 채 앉아있는 친구의 모습. 나는 기절했고 일어나 보니 시계는 9시 30분을 향한 채 흘러가고 있었다. 오, 괴담이네요. 좀 무섭네요. 네, 소름, 진짜. 소름. 네. 소름 끼치네요. 현실에서는 이미 죽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네, 냉장고 그렇죠. 위에 앉아 있다는 냉장고 거죠?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음, 근데 가위에 눌렸는데 그 친구가 냉장고에 앉아 있어서 기절을 했다가 깨보니까 아까 분명히 9시 네.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30분 정도 기절해 있다가 일어났다는 건데요. 네. 오, 진짜 소름 무섭습니다. 돋았어요, 지금. 네. 와, 이거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이다 그랬거든요. 네. 언제나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이거 진짜 직접 겪은 네. 일이야.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네. 직접 겪은 그게 일. 제일 네. 무섭잖아요. 그쵸. 내 친구가 겪은 일인데도 아니고 이거 내가 직접 겪은 일이야. 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이 친구가 심야괴담에 뭐 이런 걸 좀 많이 보는가 싶어요. 거기서 이렇게 괴담 이야기할 때 네. 지금부터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할 때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심야괴담회라는 프로그램에서. 아,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나라고 가정해 보겠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네네. 요즘에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서운 걸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즐겨보신다니. 네, 제가 혼자 있을 땐 잘 못 보고요. 네.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여름만 되면은 구미호. 네, 예,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네, 그쵸. 그것도 거기서 이제 무서운 입을 이야기들.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보고. 진짜 무서웠는데. 네, 와, 여름이라서 약간 남양 특집처럼 무서운 이야기들을 네. 골라봤는데요. 네, 무서웠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가람 친구.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다음은 피아노 연주인데요. 서울횡단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우리 집에 왜 왔니? 무서운 버전. 기대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네. 무서운 버전은 어떤 버전일지. 네, 무서운 버전. 뭔가 좀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내도록 연주를 했어요. 근데 무섭다기보다는 네. 이 노래가 우리가 원래 아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약간 살짝 그게 아마 이게 진짜 피아노가 아니고 뭔가 예. 신디사이저 그런 예. 거에서 아마 소리를 찾은 것 같죠. 우리 희수 친구가 심사숙고해서 아.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어요. 네. 우리 집에 왜 왔니를 무서운 그쵸, 버전으로 그쵸.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네네네. 예. 심지어 파일명이 우리 집에 왜 왔니? 할로윈 버전. 저는 약간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 흉가?
태가 뭐 이런 네. 데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 집에 왜 왔니라고 오, 이제 귀신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그게 이제 얘기하니까 무서워요.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서 이렇게 작게 들리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상상을 역시 동화 작가 선생님, 야,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다니, 네. 와. 우리 집에 왜 왔니는 이제 어쨌든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같아서 네 그런 상상을 했어요. 흉가에 아무도 예, 예, 없는 예.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네네네. 집에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근데 네.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들어봤더니 네. 우리 집에 왜 왔니? 네네네. 무섭습니다. 네. 우리 이수 친구의 연주에서 네. 선생님이 조미료를 착 쳐가지고 진짜 무서운 버전으로 네.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은 서울 동희초등학교 신지훈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밤에 차 안에서 본 이상한 사람. 밤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집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가족은 수다를 떨며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밖을 보며 말을 하던 동생이 갑자기 정색을 하며 저에게 말했어요. 오빠, 창밖에 누가 있어. 하지만 졸고 있던 저는 거의 무시하고 다시 잠을 잤는데 동생이 계속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려고 창밖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안심시키고는 다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동생이 귀신을 2초 정도 보았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귀신은 2초 동안 저희 차를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며 보고 있었던 걸까요? 동생은 그 귀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귀신은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남양 특집이네요. 네. 사실 창밖에 귀신이 있는 것보다 예. 우리 지훈 친구가 상상한 그 모습이 더 무서워요. 이 차를 네. 귀신이 휙 옆에서 같이 그쵸, 쫓아가고 그쵸. 있는 예. 모습이 80km. 훨씬 무서운데 섬찟합니다. 어우, 무서워. 아, 저는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안 무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막 머리카락에 밥풀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릴 때 계속 누가 쫓아왔는데, 밥풀이었다,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중화시키는 편입니다. 너무 무서우면. 네. 네. 뭐 혹시- 창밖에서 검은 머리가 막, 아, 이게 긴 네네네. 머리가 막 휘날렸는데 네. 자세히 봤더니 뭐 검은 비닐봉지였다. 네네네. 뭐 이런 거.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네. 오늘 무섭네요. 무서운 네. 이야기가 아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고민 이야기도 좋고요.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노래나 악기 연주, 동시 등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bookfriend.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이야기 손님이신 이퐁퐁퐁퐁퐁퐁 작가님의 네. 책 낭독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책을 네. 가져오셨나요? 제가 정말 최근에 너무 제 창작집을 못 내가지고 네. 그래도 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스리는 돌아올 거래라는 네. 그 다른 작가님들과 함께 이제 단편 동화를 수록한 책인데요. 네.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바다 아이와 천천 거북이라는 동화를 제가 썼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이 책은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작가들이 같이 이제 작품을 쓴 책이고요. 그래서 네. 여기 책 그 겉에 표지를 벗기면 이렇게 작은 네. 타일로 된 사진들이 책에 표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네. 팽목항, 예. 그 진도에 있는 팽목항에 그 어린이책 작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네. 유가족분들이 직접 그린 타일이 그 기다림의 네, 등대 쪽에 맞아요. 쭉 붙어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책 표지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의미가 있는 책이어서 제가 이 바다 아이와 천천 거북을 쓰게 된 게 되게 좀 마음이 아픈 참사였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절망적이니까 굉장히 좀 희망을 찾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계속 그 바랐던 게 커다란 거북이가 아이들을 좀 태우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상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역사적으로도 진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그 당시에 좀 많이 했던 편이어서 네. 그게 또 동화를 쓰는 마음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아이디어가 좀 이제 살이 붙으면서 이 네. 작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천천거북이라는 거북의 등 위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는 두 존재가 약간 가상의 바다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105쪽부터 끝까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천천거북이 우뚝 멈춰. 아이는 그렇게 커다란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토록 커다란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라앉고 있어. 아이는 눈앞에 있는 배를 보고도 믿을 수 없어. 배는 자꾸만 가라앉아. 깊은 수렁에라도 빠진 것처럼 밑으로 밑으로. 아이는 입을 크게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해. 끄트머리밖에 남지 않은 배를 보며 아이는 정신이 아득해져.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 아이 머리를 쾅쾅 때리듯 크게 울려. 천천거북이 묵직하고 낮은 소리로 울어. 웅, 웅, 웅.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해온 천천거북이 온몸으로 내는 소리. 이제 더는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천천거북의 서른 울음소리. 우리가 구해주자, 응?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가 말해. 천천거북은 그저 울기만 해. 할 수 있잖아. 너는 나를 구했잖아. 아이가 주저앉아 울어. 그래, 아이도 알고 있어. 천천거북은 이미 오래전에 목숨을 잃었다는 걸. 그건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걸. 천천거북이 울어. 아이도 울어. 온몸으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와 천천거북은 그곳에 머물며 하염없이 울어.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얼굴을 찡그려. 이런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인걸? 아이는 천천히 자기 몸을 내려다봐. 심장에서 하얀 줄 한 가닥이 흘러나오네. 가느다란 줄이 바다에 길게 드리워져. 너울너울 일렁이는 하얀 줄은 마치 아득히 먼 곳으로 이어지는 다리 같아. 사뿐사뿐 걷다 보면 그리운 품에 가닿는 애달픈 길 같아. 아이는 춤을 추듯 두 손을 천천히 움직여. 너풀대는 하얀 줄이 멀리,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아이 얼굴엔 아직도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아이를 가득 채웠던 눈물이 달빛처럼 하얀 줄로 다시 태어났나 봐. 뭐라고? 정말이야? 아이가 옴칫 놀라며 천천거북에게 물어. 내가 바다 아이가 되었다고? 그래, 아이는 바다 아이가 된 거야. 심장에서 나온 하얀 줄로 넋을 건져 올리는 바다 아이. 천천거북이 나직하게 이야기하네. 아이야, 오갈 데 없던 아이야. 너는 작고 평범한 아이. 넋만 남아 홀로 울던 자그만 아이. 너는 하나이면서 여럿인 아이. 수천 수백의 넋이 모여 생겨난 아이. 온 마음을 다해 너를 지켰지. 너를 태우고 온 바다를 다녔지. 내가 꼭 나 같아서, 나인 것만 같아서. 너는 이제 바다 아이. 내 심장에서 나온 하얀 줄로 넋을 건질 수 있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바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모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가 데려다 주자. 천천거북이 바다 아이를 태우고 느릿느릿 움직여 수많은 넋들이 울고 있는 곳으로. 바다 아이가 하얀 줄을 드리워 넋을 하나씩 건져 올려. 흐느끼는 넋을 보드라운 손으로 어루만져 하나씩 하나씩 건져 올려. 흠뻑 젖은 넋들이 오독하니 앉았네. 천천거북 등이 넋으로 가득 차. 천천거북이 몸을 살랑살랑 흔드네. 괜찮아, 괜찮아 하는 듯이. 마침내 모든 넋을 건져 올리자 바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여. 천천거북이 고요히 나아가 훌쩍이는 넋들을 싣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로. 바다 아이와 천천거북이 무트로 가네. 바닷바람에 꽃향기가 스민 어느 봄날의 일이야. 아, 아이고. 네. 아, 너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네. 아, 아, 참, 그날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까요? 참, 이런 참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란 생각이 들어서 네. 넋 건지기라는 그런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떤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다. 아. 그런 생각에 네. 그런 장면을 좀 고심을 해서 써봤습니다. 예. 네. 천천거북이, 예, 아이들의 넋을 건져 올려서 네. 가족들의 품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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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데려가는,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되게 그 대참사지만 거기에서도 작은 희망이나마 예, 보고 싶었던 그 동화 작가의 마음으로 쓰신 작품 같습니다. 네. 아, 네. 그 저희 어린이 라디오에도 4월이 되면 네. 세월호 관련된 사연들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선생님 동화처럼 그 넋이라도 예, 가족의 품으로 가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천거북이 정말 있었으면 네.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상상이라도 안 하면 좀 못 버티겠다 이런 네, 너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네. 연주 한 곡 네. 들어볼게요. 인천 장서초등학교 박소율 기자가 보내준 칼림바 연주입니다. 개굴 개굴 개구리. 네. 와, 소리가 너무- 아주 아름다운데요. 소리가 진짜 맑고 청하네요. 네네네. 칼림바를 굉장히 잘 다루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이게 뭔가 예. 박자를 되게 잘 지켜서 예.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빨리 땅땅땅땅 네, 이렇게 치기에 네. 되게 손가락 그러게요. 아플 텐데. 그러게요. 예. 되게 되게 이름도 약간 연주자 이름 같고요. 연주를 되게 잘해줬고, 네. 그 두 가지 마음이 딱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운다고. 네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또 슬픈 마음이 아, 들었어요. 선생님이 아까 네. 읽어주신 책이랑 아, 매칭이 되면서. 약간 또 구슬프게 들리기도 예. 했습니다. 칼리바 소리가. 예. 또 그러면서 네. 한편으로는 개구리들이 막 우는 개구리 목청도 좋다 막 이러면서 밝은 느낌 네. 두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제 네, 마음속에서 이 네. 연주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예, 예, 아직도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게요. 부른다고 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칼리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소율 친구가 너무 연주를 잘해줘갖고 네. 또박또박 치기 어려웠을 텐데 저도 연주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손이 좀 아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통통 예, 이렇게 튕기듯이 튕기는 게, 하는 거라서 예. 근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안 들리겠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아주 작게 소율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자나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작게 부르면서 튕긴 것 같았어요. 아. 아주 작은 소리로 예, 우리 소율 친구가 그리고 노래를 되게 부르고 있었어요. 감성적인 연주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명랑한 것보다 약간 감성적인 느낌. 네, 맞아요. 감수성 풍부한 해석. 네네. 그런 어린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동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서울 9일초등학교 조예린 어린이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수박이라는 동시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수박, 조예린. 시원해 보이는 수박을 괜히 통통 쳐보고 수박을 척 갈라서 한 조각을 베어무니 아주 시원하다. 또 한 조각을 한 입 베어무니 씨앗이 있어서 하늘에 투투 뱉는다. 하늘에 씨앗을 뱉으니 내 얼굴로 다시 씨앗이 돌아왔다. 네, 아주 아니 어린이들이 너무 훌륭한데요. 지금 모든 작품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네. 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동시를 승화시켰는지 되게 놀라워요. 네, 그리고 표현들이 예. 시이원하다 이렇게 맞아요. 툭툭 뱉는다 이런 표현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냥 수박을 척 갈라서라고 네, 해도 네, 되는데 척 네. 이러니까 왠지 잘 익은 수박이 네, 이렇게 정말, 쫙 갈라지는 맞아요. 느낌. 그 장면이 떠오르고. 네. 시원하다도 네. 시이원하다 이렇게 네. 써주니까 뭔가 더 시원한 느낌. 네, 네. 와, 진짜 이거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시이원 이렇게 네, 쓰는 것만으로도 네. 분위기가 탁 살고 네. 그리고 하늘에 문장. 투투 뱉는다. 투투라는 이 표현이요. 네.
퇴퇴도 아니고 아, 네. 예, 툭툭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네. 툴툴하고 썼어요. 아, 네. 와, 참 잘 쓰네요. 근데 너무 무심하게 하늘에 씨앗을 뱉으니 내 얼굴로 씨앗이 돌아온다. 너무 당연하죠. 반전의 마지막. 네. 근데 그게 또 반전의 역할을 해줬어요. 네, 아주 네, 깔끔한데요. 네, 깔끔합니다. 정말. 네. 네, 깔끔한 종시 멋집니다. 다음 사연은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공포의 소리. 집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다. 채준, 준, 베이비 등등이다. 그 중에서도 누나들이 떼준, 물 좀 떠와줘 라고 나를 부를 때 공포는 시작된다. 머릿속에는 온통 연속되는 심부름밖에 생각이 안 난다. 아, 온수 틀어달라, 문 닫아라, 물 떠와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갖다 놔라.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언젠가는 나를 부르는 환청까지 들렸다. 두 번째는 야, 양채준! 하고 나를 부를 때 또다시 공포가 시작된다. 이렇게 부를 때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를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잔소리 폭격과 여자 3인방, 아마도 엄마와 누나 둘일 것 같아요. 네. 여자 3인방이 나를 혼내는 말을 주고받는다. 나에겐 공포의 시간이다. 방학이라서 이 공포의 시간이 길어졌다. 어서 개학이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개학을 바라다니. 정말. 와, 집에서 있는 상황을 너무 재밌게 잘 써줬어요. 네, 괴담일 줄 알았는데 공포가 전혀 다른 공포네요. 그렇죠. 이건 또 다른 공포. 공포의 네. 소리. 누나가 막 다정하게 부를 때 그 무서워지는 느낌. 뭔가, 소름이 끼치면서 또 뭐지? 막 이런. 그 느낌이 너무 잘 살았어요. 이런 걸 또 아마 평생 할 것 같은데요. 20살이 돼도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시로 든 것들이 문 닫아라, 물 떠와라. 온수 틀어달라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실에서 네. 내가 네. 이제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찬물만 나오면 그죠. 물 좀 틀어줘라고 할 수 있는데 문 닫아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문을 닫으셔야지. 어쩌면 채준 친구의 방문을 닫으라는 뜻일 수도 있고. 네. 아무래도, 이 와중에도 우리 채준 친구는 운율을 맞췄어요.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갖다 놔라. 네. 아주 센스가 있습니다. 그걸 또 다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데요. 공포의 소리. 네. 첫 시작이 너무 우리한테 궁금증을 확 네, 불러일으키게. 집에서 나를 부르는 여러 가지 소리들 다정하게 부를 때 베이비 뭐 이렇게 쭌 이렇게 부를 때 뭔가 시킬 때고 채준 양채준 이렇게 부를 때는 이 잔소리 폭격이 쏟아지는 이 신호겠죠. 진짜 계약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채준 친구의 너무 재밌는 공포의 소리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남양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선생님 두 번에 걸쳐서 방송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이런 자리를 처음 나와봐가지고 너무 좀 떨면서 왔는데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 어린이들이 보내준 사연이랑 연주 듣는 것도 그 방송으로 들을 때랑 여기 제가 참여하면서 접하니까 또 되게 색다른 느낌이 들어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하면서 이제 읽으면 훨씬 더 재밌죠.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는 거랑 저희가 이제 글로 보는 데 익숙한 작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글로 보면은 더 재밌게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곰이랑 문이랑 으악 지다치 괜찮아 이제 갔어. 곰이는 쥐를 참 무서워하더라. 난 쥐가 너무 무서워. 앞으로는 고양이를 데리고 다녀야 할까봐.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쥐가 있어. 먹게. 그래? 고양이는 쥐 천적이잖아. 쥐라면 고양이를 무서워할 텐데. 근데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쥐도 있어. 정답은 바로 박쥐.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즐거웠던 여름방학 또 끝났고 어느덧 2학기 시작이네요. 우리 여라친 친구들
아직 더위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새학기 힘차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